그러니까 이쪽 뭐 피하 지방과 뭐 척추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이 혈관종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박주신이 아니라는 걸. 박주신 씨가 작년 타병원에서 12월 달에 찍으신 MRI 촬영하고 오늘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 찍으신 MRI를 저희는 동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뭐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우연히 하루 저녁 오후에 수영장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한 것일 뿐인데 이게 마치 무슨 밀월 여행을 떠난 것처럼 돼 있는데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 순간 또 한 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제 제 청춘인 용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 길에 새누리당과 함께 국민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부디 응원해 주십시오. 서울시당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는 이 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김부선 씨하고 연락도 됐고요. 경기도지사하고 관련하고 있는 모든 사건을 제가 전부 수임해서 진행하기로 했고 계약도 다 마쳤습니다. 의사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네. 점이 없다 네. 이렇게 또 네. 셀프 생쇼를 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혼자서 네. 셀프로 하셔도 네.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네. 그걸 과연 증거로 인정해 줄까요? 어떠세요? 나중에 말씀드리죠 뭐. 네. 네. 오늘 뭐 그래도 언론에 한 말씀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죠? 나중에. 평소 하실 건가요? 네. 하실 말씀 없어요? 강영석 변호사가 구속을 예상 못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왜 김부선 변호를 자처했는지, 또 지금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악재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언제까지 과연 침묵으로 일관할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6분의 또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첫 질문은 왜 구속을 예상을 못했다? 구속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김부선 씨 변호를 자처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애초부터 무리가 아니었던가, 강용석, 그리고 악수를 둔 김부선 씨가 된 것 같아요. 2006년 12월 공범인 도도맘 김민아 씨는 사문서 위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미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여배우 스캔들 김부선 사건을 수임합니다. 강 변호사가. 그리고 이재명 지사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걸면서 증거가 너무 많다. 이렇게까지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 방송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에 관한 폭로를 이어가면서 뭐 미래 장소를 안다, 신체 특징 등을 언급하는 등 이러다가 김부선 흠점 녹취 파일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셀프 신체 검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유 생쇼하네. 점 하나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네. 이렇게 비판하다가 인권위 주차장에서 뭐 있던 일이 스모킹 건입니다 하고 새롭게 의혹을 제기는 했지만 본인이 징역 1년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고소 취하장이 들어갔는데 그걸 본인이 낸 게 아니다. 네, 뭐 이런 네. 주장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갖다 냈고 네. 그 인감증명서를 김민아 씨가 이제 띄어서 갖다 냈는데 네. 인감증명서라는 걸 띄기 위해서는 네.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띄라고 취해서 내라고 해놓고도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남편이 고소한 거 아니에요? 형사 고소한 거 아니에요? 사문서 위조. 네. 이건 크죠. 저건 사문서 위조 행사 이거 커요. 저 도도맘을 불러서 물어보시죠. 네? 네, 도도맘을 불러서. 네, 그걸 저한테 물을 얘기가 아니고. 네. 저건 지금 제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배경으로 오해 갖고 있잖아요. 두 분 사이에서. 배경으로 강변호사가. 그게 오해고. 그건 오해고. 그러니까. 두 분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네. 네. 남편 주민등록증 인간 가지고 네. 가서 쪄갖고 취하해라. 네. 도도맘한테 물어보시든지 뭐, 저 남편한테. 본인은 거기 관계없다 이거죠. 네네. 그거는 시청자 앞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아, 그럼요. 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라 예. 라고 하는 재판장의 말에 대해서 뭐 할 말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재판이 끝나죠.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볼 때는 유죄라고 본 거잖아요. 그렇다면 유죄인데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유죄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그거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이런 부분이 안 좋게 작용했을 것이고요. 강용석 씨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합의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오늘 구치소로 들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무리수인데 네. 이렇게 무리수를 둬야 할 정도로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상황을 잘 무마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합의를 해서 끝내든지 여러 가지 그 후위를 좀 도모해보자 이런 생각했을 수가 있겠고 변호사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건 더 큰 비난 가능성이 있다. 소취하서를 위조해서 제출한 거잖아요. 법원에 또 실제로 접수가 됐어요. 이게 법원을 속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그리고 또 법원이 또 잠깐 속기도 했고 이런 거는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바로 서정 변호사 보시기에 이거 판사님을 잘못 만난 겁니까?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저는 이게 일단은 1심 판결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는 일단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저는 이게 합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무조건 유죄다. 이게 단정하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끝까지 유죄로 난다면 예.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이게 강용석도 변호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좀 전에 손수호 변호사가 인터뷰할 때 네. 법원을 이게 잠깐 속인다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게 소를 치아스를 위조하면요. 예. 바로 이게 금방 발각이 돼버려요. 예. 왜 그러냐면 상대편 변호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소치아가 되면 치아서 접수되는 게 인터넷에 떠요. 네. 바로 이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기록 보면 날마다 이게 접수된 게 뜨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제3자가 내면 판사 볼 때 이상하잖아요. 왜 당사자 남편이 직접 안 내고 부인한테 이게 위임 주소를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아무 실익이 없어요. 소를 치아해도 이게 무효잖아요. 네. 위조하면. 네. 그럼 이게 다시 소송하면 되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금방 범행이 발각되고 그런 아무 이게 실익도 없는 걸 변호사가 이게 설명했겠느냐. 네. 저도 이게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 말을 믿고 네. 저도 이게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이게 1심은 달리 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끝까지 봐야 되고 마지막 하나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네. 마지막에 가둘 때 네. 호성줄로 묶고 네. 그렇게 수갑을 채우고 네. 그렇게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잖아요. 지금 사진하고 똑같잖아요. 마스크는 본인이 쓴 거예요? 예. 그거 왜 가렸다 그래요? 자, 마스크는 이게 누가 떼고요. 씌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규정을 들고 왔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도주의 현실적 우려가 있거나 네. 또 이게 뭐 파손을 하거나 네. 뭔가 이게 자해행위를 하거나 그럴 때만 포승줄과? 이런 경우에 수갑 등을 채울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당장 도망을 갑니까? 뭐 이게 난동을 부립니까? 네. 왜 이렇게 호성줄에 수갑을 채우고 이게 사진까지 찍어서 네. 저렇게 인권 침해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차피 그럼 그 부분에서 김한규 변호사도 잠깐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은 뭐, 아직 이 사건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1심 판결문을 저도 이제 몇 번 이제 그 기록 봤는데요. 일단 재판부에서는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과 이제 공모해서 그 불륜 관계 여성이 남편이 이제 자신 상대로 제시한 이제 민사소송에 소취하서 등 중요 문서를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한 것.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범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왜 실형을 선고했냐? 왜 제가 판단착오라고 했냐면 강용석 변호사는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본인은 아까 앞서 서 변호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듯이 일단 무죄를 주장하되 설령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단했다고 해도 이미 그 공범으로 설정된 그 여성분이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1년형의 집행유예면. 예, 구속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가 유죄라고 하더라도 내가 구속되겠느냐? 정말 만에 하나 유죄로 판단해도 예. 재판부가. 예. 얼마나 공범이 이제 집행유예 나왔으니까. 네. 근데 재판부에서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피고인이 이 강명수 변호사가 이제 법률가니까 네. 더 높은 어떤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네. 저 점은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이 범죄 사실만 놓고 보면은 사실 비난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사실 예. 법률가가 사실은 이런 법률가 가는 문서에 대해서 더군다나 일반 사인과 공모해서 저지른 범죄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 계속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저건 강호석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 국민 누구라도 이 포송줄에 나오는 사진은 더 이상 국민의 알 권리 대단한 점은 아닌 것 같아 저도. 네, 예, 이건 그거는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한두 가지만 확인하게. 법률가로서 공모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사문서 위조에? 예. 그러면 저 잘 모르니까 저 문서를 낼 때, 취하서를 낼 때, 네. 거기다 변호사가 누구라고 기재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고요.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유임장, 그 남편의 위임장을 받아서. 예, 그 유임장 거기서부터 유조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변호사 이름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갔죠. 예. 네. 안 취하서를 그 본인이 내는 건데 그걸 위임해 준 거잖아요, 부인한테. 위임했다고 당사자들이 위임받지도 않았는데
사실 저 인감도장 저 가져가가지고 주민등록증하고 가서 띄워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정확한 동의 안 받고. 강영석 변호사 저하고 인터뷰할 때 그 내용 예, 얘기했잖아요. 고스란히 맞습니다. 자기는 전혀 관련이 없대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이 있는 걸로 드러났죠, 이 재판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냐고요, 거기. 무슨 그거를 차이가 같이 계속 그거를 서로 간에 얘기한 게 나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자, 뭐 이렇게. 대화 내용이. 그런 식으로 이제 1심 재판에서 그렇게 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충분히 자문을 한 거네, 변호사로서. 예, 해서는 예. 안 될 자문을.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공모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좀 큰 죄네요, 그거는. 이게 그게 사실이,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도도맘인가?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남편 인감 떼어갖고 가서, 저 주민등록 가지고 가서 그냥 띄어요, 인감을. 그럼 위임장 해서 내면 취하돼 버려요.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그 재판 기록까지는 이게 많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판결문에 나오진 않고요. 어쨌든 그런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징역형을 때릴 수 예,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아시죠. 정원갑 의원님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강용석 씨는 뭐 여러 논란 속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제 질문 자체가 김무선 씨 변호를 왜 했을까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 했을까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좀 굉장히 성실하게 좀 차분하게 대응했더라면 어땠을까? 남의 변호보다도 스스로의 어떤 변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맞습니다. 일각의 해설성으로 나옵니다만 괘씸죄 얘기도 나오고 물론 이제 사법부가 그런 어떤 정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위조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아한 것이 이번에 그 재판 과정에서 할 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런 예를 들면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 최종 아닙니까? 변론 기회를 준 건데. 그렇죠. 그 판사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황영석 씨도 그럼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인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같은 재판 과정에 있어서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굉장히 성찰하면서 차분히 대응했을 텐데 오히려 더 다른 건에 대해서 보면서 이슈화에 골몰 했다는 자체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정준환 교수님은 혹시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해 불가죠. 전혀 이해 불가요. 아니, 그리고 저는 아까 변호사들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렇게 똑똑한 그 변호사가 이렇게 어수룩한 짓을 했을까 싶다니까요. 저는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금방 탄론할 금방 탄론할 일을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 그 정황에 대해서는 이해하겠는데요. 네. 그 정도로 무모하고 파렴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밝혀지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물론 이거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자기 사인 안 하고 도장 안 찍은 건데 그럼요. 또 본인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상담해 준 건데 이렇게. 그렇잖아. 오히려 사문서 위조 법정 최대형이 5년이라면서요. 근데 난 이래도 약해 보여요. 또 여기다가 혐의를 일치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저희 도도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본인이 인정했고 또 뭐랄까 이제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많은 진술을 했고. 이렇다면 우리 강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일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또 재판부가 마지막 최후 진술격으로 얘기할 기회를 줬지만 자기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할 말이 없다. 아니 하도 당황스럽고 멍청해져갖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일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항소 제출하는 거야 법률적 구제 절차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우선 반성이 먼저 앞서야 된다. 그 말은 곧 혐의 인정이죠. 그것이 더 중요한 생각이 들고 오늘 질문 요지가 이제 김무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무선 변호를 했냐. 저는 오히려 재빨에만 관심이 있었다. 연불은 뭡니까? 연불은 김부선 씨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여성, 인권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같이 공감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보여준 그동안의 태도를 보면 무슨 가로 세로 연구소인가? 인터넷 방송에 나와서 결국 법리전을 준비한 게 아니라 여론전에 치중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재빨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니냐 라는 그런 판단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른미래당 양영태 대표 특보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을. 저는 도도맘이 처음에 자기가 남편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렇게 했다가 그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재판을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변호사 조언도 받고 자기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나 일단 이혼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자녀들 이거 있고 하니까 입장이 바꿔서 여러 가지 차변 대변 생각하다가 강 변호사한테 그냥 떠넘겨서 종용을
해서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는 의구심을 의구심을 배신까지 당하는 예, 거죠. 의구심을 받게 돼서 이건 하나의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전 남편이라도 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강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 똑같은 형으로 이 도도맘은 집행유예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그거에도 집행유예는 받을 것이라는 그런 그까지 최악의 경우에 위조를 한 당사자가 집행유예인데 당사자가 그런데 설마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정말 형을 받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 보시는 김부선 변호를 자처할 때는 설마 구속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글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또 여기 변호사 두 분이나 계시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열이면 열 구속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유죄가 나오면 여기 두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서 변호사는 구속 가능성 없다고 봤죠? 아니, 저는 이게 무죄 아니면 유죄가 된다면 이게 집행유예보다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네요. 많은데요. 저는 재판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할 때 딱 하나 얘기했어요. 왜 도도맘 남편한테 전화를 걸거나 확인해보지 않았어? 소취할 때. 그거 물어봤어요. 그거 안 한 거예요. 해야죠. 그거 안 한 거예요. 도도맘 말만 믿고 그리고 위임장 거짓말 위조해가지고 갖고 온 거가지고 거짓말 가짜 소취해서 만들어서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무소 위조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된 데에는 저는 강은석 변호사가 굉장히 자기 확증 편향이 있는 사람이다. 너무 자기 신념이 강하던 나머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다 나오고 대학 다닐 때 사시 합격하고 그랬던 굉장히 우수한 인재잖아요. 국회의원까지 되고. 근데 왜 지금 이런 시대까지 추락했느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예를 하나만 들면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제기했잖아요. 결국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의원직도 사퇴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끝까지 이거 맞다고 하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한번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강은석 변호사의 자기 확신이 지나치다 못해 다른 증거들, 수많은 증거들은 무시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이다. 김부선 씨 사건 맡은 것도 저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이제 큰 점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변호인 강효성 구속되고 그러면서 김부선 씨는 악재 연속. 그래서 이 고소 사건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그거 한두 분만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변호사도 스모킹 건도 모두 실종돼 버린 상태 같아요. 지금 정치색 없는 여자 변호사로 선임하겠어요. 그러다가 잘 찾지를 못하셨는지 결국 강효석 변호사가 선임되었는데 바로 구속이 돼버린 상황이 됐어요. 이재명 신체의 큰 점 이게 녹취가 유출되면서 이 지사가 신체 검증을 하면서 없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가만히 할 말이 없는 건가? 왜 가만히 있어요? 고소 사건의 향방 어떻게 될지. 이건 한두 분만 우리 정은가 배우부터. 어쨌든 간에 점을 둘러싼 SNS 등에서 여러 사람들이 유포가 된 것이 있죠. 내용이 상당히 적나라하고 구체적이었다라는 건데. 맞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가서 검증을 해서 없다라는 게 이제 병원 측 입장이 나온 것 아닙니까? 상당히 전세 역전이 되고, 이제는 진실을 그동안은 이재명 지사 측에 오겠습니다만 도대체 김부선 씨가 알고 있는 얘기하고자 하는 진실이 뭔지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계속 한 가지 어떤 주장을 해가지고 아닌 부분 또 그러면 또 다른 주장 이것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경 무차이하지만 좀 신속하게 이거를 좀 수사에 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공재영 씨와 김부선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병원 측의 내수 정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박이 있어야죠. 이제 진실을 어떻게 보면은 이쪽 김부선 측에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양현태 행복해서는. 저는 김부선 씨가 고소사건 향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야 이거는 김부선 씨와 이게 거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의 어떤 배후와 충돌하는 상상을 많이 자아내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근데- 끌고 왔다고 볼 수 있죠. 예, 더더욱이 그러기 때문에 김부선 측에서. 이 부분의 문제는 예. 상당히 아직도 신도 모른다. 단지 시간이 흘러봐야, 많은 시간이 흘러봐야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양특보 말씀하실 때 그 도도맘이 뭐 자식 때문에 그냥 법정 진술에서 뭐 책임을 강요해서 떠넘겼다? 그거는 이제 그거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거예요.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니고 바뀌었죠. 책임이 처음에 할 때는 진술이 바뀌게 된 배경은 처음에 할 자기 때는 가정을 위해서 자기 남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했는데 나중에는 강 변호사 종용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 바뀐 배경은 아마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예, 아마 자식을 그것이 지키기 위해서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제 하는 알아들었습니다. 추측을 자아냅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하시는데 또 다 하시는다고. 서정호 교수도. 일단 이게 고소요. 일단 이게 김부선 씨가 강 변호사를 계속 이게 같이 갈 거냐 말 거냐. 이것부터 이게 전망해 보면 저는 이게 같이 갈 것까지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요. 예를 들어 이게 법무법인 넥스트로에는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 나온 변호사가 강 변호사 말고 이게 두 분이 더 있어요. 일하는. 그 사무실에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현실적으로 김부선 씨가 대안이 쉽지 않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게 선뜻 누가 맡아주겠는가.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계속 끝까지 갈 거로 보고. 자, 두 번째. 그럼 이게 고소 사건의 향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게 변호사가 규명하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는 이게 그냥 심부름하는 거지. 실체 진실. 예를 들어 이재명과 김부선의 관계는 검찰이나 경찰이 이게 밝히는 거지. 변호사가 이게 구속된 데서 영향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검찰, 경찰이 끝까지 실체 진실을 밝힐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뭐 이거 밝혀봐야 하는 거니까 모르니까. 이거 뭐죠? 그 불기소? 그렇게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무혐의로? 당연하죠. 왜냐면 이게 이제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유죄의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있으면 기소하지만 없으면 그냥 잘 모르겠다. 바로 이게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이 들 정도, 그 정도로 이게 유죄가 입증이 되면 당연히 기소해서 유죄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게 무혐의 될 수도 있는 거죠. 무고가 되거나. 아니 누가 감옥 가는 결론이 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이게 무혐의가 될 때서 100% 무고는 아니고요. 또 이게 역으로 증거, 예를 들어 이게 미래 관계였다는 증거가 또 이게 있어야 기소하지만 또 이게 기소할 때서 없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상방이 무혐의 될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니까 양특보 말대로 10만이 안다. 두 사람만이 아는 일이다. 그러고 그냥 무혐의로 다 끝나버릴 심각하게 끝날 수도 있겠네요, 정 교수님. 10만이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실만이 결국은 한가름할 거다. 팩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팩트가 어디 간지 저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정면 돌파가 예. 결국은 김부선 씨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다. 그런- 돌아오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그런 보일 수 상황이죠. 있고요. 예. 10마디 말보다 네. 결국은 팩트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애들 걱정이 없어야 될 텐데 사립 유치원 문제는 이제 좀 정리가 될까요? 아니면 더 시끄러워질까요? 일단 오늘 이른 아침부터 당 정의 종합